네, 그럼 1부에서 못다한 이슈 얘기 마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제 아마존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상승을 했거든요. 이쪽 섹터는 전문가님이 평소에 좀 보수적으로 보시잖아요. 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아마존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추진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 시장에서 그렇게 유출을 하는 거고, 아마존이 이제 그 구인 광고를 냈는데 이제 뭐 크립토 시장에 대한 어떤 전문가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가들을 좀 모집한다라는 구인 광고를 내면서 시장에서 이제 그걸 해석을 이제 아마존도 그쪽에 좀 관심이 있구나. 결과적으로는 아마존도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다 보니까 좀 결제를 할 때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뭐 고용을 하는 걸 봐서는 이제 비트코인도 결제를 하게끔 해주겠구나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면서, 물론 결과적으로 하긴 하겠죠. 결과적으로 하긴 할 텐데, 뭐 지난번에 이런 경우가 근데 이제 뭐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확 이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페이팔에서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라이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 4가지로 가지고 이제 뭐 결제를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테슬라에서도 이제 뭐 결제를 뭐 다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로 좀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시장에서 그렇게 인식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덕분에 이제 뭐 가상화폐들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40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조금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뭐 트위터가 아니라 페이팔이 이제 그걸 결제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 상승이 뭐 계속적으로 이어졌냐, 아니면은 이 앞전에서도 테슬라가 다시 결제를 하겠다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상승이 계속 이어졌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조금 약간 반등이 나올 때 혹시라도 이제 뭐 이게 다 반등이 나오면서 이 앞에 정고점을 향해서 갈 것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합리적이지가 않고요. 지금 이만큼 이렇게 눌려져 있을 때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반등은 나올 수 있고,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이 이평선에 조금 눌려서 밑으로 조금 다시 누르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었는데, 뭐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아마존이라는 어떤 이슈가 붙으면서 그 부분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상승이 나왔지만, 그게 계속 이어질 만한 어떤 또 대형 호재가 있느냐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뭐 그 이후에도 뭐 계속적으로 뭐 연속적으로 다른 회사들에서 뭘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뭐 디지털 위안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국에서 그 디지털 화폐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이 조금 계속적으로 더 나올 얘기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결제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결제 관련주들은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이게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가 어떤 산업분으로 형성이 될 때 이 가상현실에서 결제를 하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 결제 관련된 종목들도 그런 부분의 흐름을 좀 타고 가지 않을까. 아까 카메라에 이어서 이 결제 관련된 부분도 제가 메타버스하고 좀 연결해서 그게 이제 결제 시장까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목받는 주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주식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주초에는 조금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주초에는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주 후반에 좀 약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 이후에 이쪽에 어떤 섹터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일단 다날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 좀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좀 조정이 나왔죠. 근데 다날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상승이 어떤 성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금 보고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흐름을 이렇게 돌렸죠. 여기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없었으면 계속적으로 흘러내렸을 텐데 일단 이렇게 돌려놓고 그리고 나서 오늘 상승이 좀 나오면서 뭐 물론 당장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는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어지는 큰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조정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좀 자리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위로 가려고 하는 힘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도 지금 앞전에 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쉬고 있죠. 쉬고 있으면서 옆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기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뭐 가상 토큰, 뭐 NFC 시장에서 좀 약간 NFC 관련주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약간 성장할 수 있고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성장을 하면서 그 가상 토큰이라든지 뭐 그 NFC 이쪽 관련된 이 결제 관련주도 좀 주목받지 않을까.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조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KG 이니시스라든지 KG 이니시스 뭐 전통적으로 결제 관련주죠.
뭐 KG 모빌리언스 이런 종목들을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흐름을 좀 조정이 받던 흐름에서 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상승으로 다시 이렇게 방향을 트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KG 모빌리언스도 보면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좀 시장에서 버텨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좀 올라가려고 하지만 근데 반대로 또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던 종목들이 그냥 다 밑으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차트들을 보면 시장에서 이 차트만 너무 여기에 또 너무 이렇게 얽매이면 안 되는 게 시장의 지수가 지금 좋은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니까 각 종목들의 어떤 차트들이 다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종목들에 대한 차트만 너무 기술적으로 보지 마시고 시황이 일단 가장 중요한데 시황이 만약에 안 좋아진다고 하면 이거 밑으로 깨겠죠. 밑으로 깨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괜찮아지고 시장이 좀 안정된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이 다날이라든지 이런 결제 관련된 종목들도 좀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이런 차트에 이런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실제로 좀 부각을 받아야지 또 상승을 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에서 이제 뭐 메타버스에 관련된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조금 많이 올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좀 파생되는 다른 어떤 종목들 그리고 이제 환경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조금 하나하나 파생되면서 조금 전반적으로 좀 그 부분들이 좀 주축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일단 환경 그리고 이제 결제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 뭐 그 이후에 상승이 나올 만한 카메라 그리고 이제 결제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 이번에는 결제 관련주들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유망한 종목들 앞에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런 종목들 언제 어떤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 큰 도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번 시간은 바로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우리 신광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포트폴리오 주식 비중이 80%고 현금 비중은 20%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공업이 2.41%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LG가 3.43%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난티가 1.66% 지금 손실권에 있네요.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월드 지금 2%대 손실권에 있고요. 제이콘텐트리가 0.65%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전반적인 종목들 좀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포트가 지금 현재 현금이 이제 한 20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델타 변이 관련해서 지금 뭐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최초에 매수를 하고 나서 45,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단가를 맞췄는데 지금 이제 현재 보합권에 있어서 이 종목은 그냥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해서 현금 한 30% 정도 들고 가고 그리고 하락 해지하는 어떤 부분에서 VXX를 아직 들고 있는데 사실 VXX 같은 경우는 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실전 계좌에서 VXX는 사실 이날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고 노란톡방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날 정리를 하자 VXX는 정리를 하고 그 이후 상황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일단 가지고 있는 방송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들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게 이 VXX가 마이너스 10% 이상도 갔다가 마이너스 7, 8% 권역에 계속 있다가 그리고 나서 또 플러스 권역으로 바뀌어서 지금 이제 수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내려와서 좀 다시 실전 계좌에서는 사보려고 해요. 천천히. 근데 다만 이 VXX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조금 있으시면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손실 권역에 있잖아요. 손실 권역에 있고 그게 뭐 하락을 하는 날도 있고 상승을 하는 날도 있고 근데 어차피 주식을 당장
그 상승하면 바로 팔고 하락하면 바로 사고 바로 팔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면 그 움직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면 그날 기분이 좋고 내려가면 기분이 안 좋은 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을 본인이 마인드 컨트롤 조금 해서 뭐 올라가더라도 그냥 뭐 내려가더라도 그냥 어차피 내가 팔 게 아니니까 그냥 그 흐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너무 그렇게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약간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이 그렇게 계속 움직이는 부분들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약간 투자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날 올라가든 그날 내려오든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뭐 15,000원 정도 가면은 팔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게 뭐 10,000원이 됐든 뭐 9,000원이 됐든 뭐 9,500원이 됐든 그거에 따라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식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VXX는 시장이 올라가면 계속 마이너스 권역에 있어요. 마이너스 있는 권역에 있는 날이 훨씬 많겠죠. 여기 보시면은 급등하는 날은 수익을 주는 날은 하루 이틀밖에 없거든요. 하루 이틀. 여기도 지금 하루죠, 하루. 이 앞에서 샀으면 다 물렸죠. 예, 이 앞에서 샀으면 다 물렸는데 그 하루에 그냥 수익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이 좋아서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종목들에 좀 집중해서 수익 실현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VXX는 내려오고 있으면 이거를 지금 더 사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나 라고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시장이 내려오면서 종목이 내려가면 VXX가 올라가면 VXX에 좀 집중해서 이걸 팔아야 되나 아니면 수익을 챙겨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나 라고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내려가는 종목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려가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 마인드 컨트롤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VXX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으면 지수가 올라갈 때 계속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그냥 해지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벌어지면 좀 추가 매수해서 그때도 제가 이제 이게 그 28.2 정도까지 28.2달러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28.2를 찍지 않고 그냥 올라가서 추가 매수를 못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수익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실정해서 매도를 했고 다시 내려오는데 어쨌든 지금 지수가 여기서 크게 더 치고 올라가고 뭘 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주후반의 어떤 리스크 대비를 위해서 일단은 그냥 들고 있도록 하고요. 혹시나 이게 이제 뭐 만약에 하락을 해서 뭐 한 28.5 정도, 28.5.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다면 한 29 정도, 29달러 정도에 오면 제가 추가로 5% 정도를 더 편입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29달러 정도 선에서 제가 오늘 월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 방송이니까 그 전까지 혹시나 파월이 어떤 긍정적인 발언을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VXX가 급락을 한다. 그래서 한 29달러 정도까지 왔다라고 하면 거기서 5% 정도 더 편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는 뭐 30.89달러 정도 수준에서 지금 소폭 상승 중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는 조금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많은데요. 일단 그런 모습이고 지금 보면서 어차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좀 빠지긴 했지만 지금 분봉을 보면 뭐 지금 그 다우 선물, S&P 그리고 나스닥 보면은 나스닥이 조금 약간 차트가 분봉상의 차트가 뭐 지수상으로는 제일 괜찮긴 한데 분봉상의 차트의 어떤 S&P나 그 다우를 보면 이 앞고점을 넘어가면서 분봉이 좀 밀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많고 크게 밑으로 내려오거나 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조금 볼 수 있고요. 이번 주 초반에는 우리나라 증시는 어쨌든 중국의 영향을 좀 받긴 하겠지만 미국 증시는 월, 화, 수, 목까지는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뭐 물론 어제 그 금요일날 많이 오른 게 있어서 뭐 크게 치고 가진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빠지거나 그냥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중 이제 세종공업 한번 보면 세종공업이 옆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쉬고 있죠. 쉬고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환경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죠. 배기가스 저감 장치, 탄소 배출권 관련주에도 조금 소폭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탄소 배출권 관련들이 좀 많이 움직일 때 이 종목이 좀 움직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좀 크게 나오면 좀 뒤따라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전에 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눌러서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데 어쨌든 실전 계좌에서도 조금 많은 비중으로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조금 약간 일단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대원화성 한번 볼게요. 대원화성도 실적에서 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지금 흐름이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 앞전 고점이 이제 2,750원 정도에서 지금 지지가 되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 많이 내려오면 한 2,600원 초반까지도 볼 수 있겠죠. 2,600원 초반까지 볼 수 있는데 이 앞전에 지금 상승이 나온 어제 이제 상승이 나온 게 리비안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극비리에 좀 방문을 했다. 이 부품 업체들을 만나려고 한다.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뭐 내재하려고 한다.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리비안이 그리고 또 이제 또 아마존하고 포드에서 좀 투자를 받았다. 더 투자를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뭐 제2 공장을 또 지으려고 한다. 이런 어떤 소식들이 나오면서 리비안 관련주 중에 이 대연화성이 가장 크게 올랐어. 장중에 한 10% 정도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윗꼬리를 맞았는데 윗꼬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상승이 나오려고 하다가 눌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대연화성이라는 종목이 또 그 히토리오 관련된 어떤 종목이기도 해요. 자원 개발을 하기 때문에 히토리오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아이오닉 5에도 친환경 시트를 납품을 하니까 어떤 그런 환경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 친환경 시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이오닉 5 관련주 미국에 이제 현대차에서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투자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시트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의 어떤 그런 재료가 아직 살아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아직 이 자리를 지키면서 별 의미 없는 흐름이죠. 의미 없는 흐름. 이 의미 없는 흐름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 또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 없는 그 흐름. 그냥 돈을 넣어놨는데 그냥 돈이 묶여 있는 거죠. 상승도 안 나오고 하락도 안 나오고 그냥 맨날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실 그게 그냥 별로 고통스럽지 않은 어떤 건데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고 사실 뭐 그 제가 그 주말 동안에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냥 투자를 하는 어떤 개념의 종목으로 산 것들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본인이 집을 사놓고 맨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맨날 가갖고 우리 집 얼마냐고 맨날 물어보냐. 그걸 뭐 이렇게 맨날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약간 대연화성이나 세종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은 약간 투자의 개념으로 약간 이제 투자를 한 거고요. 투자를 한 거고 이거를 뭐 매일매일 가격 체크를 사실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 부분은 이 밑으로 깨느냐 아니면 이걸 뚫고 올라가느냐 그런 부분에 이제 요소가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의미 없는 흐름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갖고 있는 어떤 부분에 이 앞전에 여기서 뚫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을까가 만약에 이제 잡은 부분이 있어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 있다면 일단은 지금 이 흐름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다시 이번에 상승이 나올 때 이 부분에서 이제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다시 밀려 내려온다고 하면 밑에서 다시 잡아서 약간 비중을 계속적으로 조금 맞추면서 단가를 좀 맞출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리비안 그런 기사가 살짝 흘러나왔을 때 그 대장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아직 이건 살아있고 재료도 이것저것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술적인 어떤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재료에 그런 반응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의미 없는 흐름 속에 있고요. 일단 2,750원의 실전 계좌에서는 2,750원이 왔을 때 여기서 한번 추가 매수를 했는데 내려오면서 조금씩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2,750원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여기가 만약에 뚫리면 2,600원 초반까지는 그냥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라는 전략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2,750원 부근에서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고 만약에 거기가 뚫리면 2,700원 초반에선 사지 마시고요. 2,750원에서만 사고 만약에 더 밀린다라고 하면 2,600원 초반에서 조금 더 한번 추가 매수해서 조금 모아놓으면 리비안 차량이 뭐 9월 달부터 생산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리비안 상장이 9월 달에 원래 예상이었는데 그게 조금 더 미뤄졌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차량이 생산될 때 아니면 리비안이 상장될 때 그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분명히 좀 크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미중 간의 그런 갈등 속에서 뭐 히토류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오면 또 같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재료를 갖고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난티 같은 종목은 아난티는 이 앞전에 그 박지원 국정원장, 국정원장. 제가 약간 금융 쪽에 네. 이제 일을 하고 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자꾸 금감원하고 자꾸 헷갈려 갖고요. 국정원장이 단번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여기서 밀려 내려왔는데 일단 모양 만드는 걸 보면 일단 매수세가 이 9,000원 초반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붙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양봉, 여기 양봉이죠.
그러니까 일단 9,200원에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붙어줬고요. 붙어주고 9,000원까지 밀리니까 여기서 이제 8,700원까지 밀리니까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매수를 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대북 관련된 이슈가 지금 당장 뭐 어떤 부분에 대한 이슈가 아직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올라와서 한 10,000원 정도 올라오면 사실 이제 그 실전 계좌에서는 오늘 조금 장 초반에 조금 매도를 하긴 했거든요.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다시 만약에 누른다면 9,000원 부근에서 다시 사서 좀 단가를 낮추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10,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어쨌든 저항 맞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10,000원 부근에서는 좀 전략 매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지켜보면서 이 9,000원 부근에서 최대한 가까이에서 좀 다시 한번 사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저 계좌에서는 지금 9,300원에 이 앞전에서 9,200원 정도에서 제가 좀 욕심을 내서 9,300원 정도 오면 5%를 추가 편입하겠다 해서 지금 추가로 한 5% 정도 편입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평균화가 9,650원 정도 됐는데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종목은 예,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이월드라는 종목이 이게 이낙연 관련주하고 그리고 나서 토스 관련주죠. 예, 토스 관련주에도 들어가고 이낙연 관련주에도 들어가는데 어제의 상승은 토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이낙연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이월드 종목만 좀 움직였거든요. 이게 지금 쌍바닥을 좀 만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점은 좀 확인이 되지 않았나. 저점은 한 이 정도 부근에서 일단 저점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낙연 관련주의 움직임, 이낙연 관련주의 어떤 움직임과 뭐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지금 차트의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앞쪽에서도 상승이 나오고 윗골이 계속 맞으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서 이평선은 옆으로 눕고 이평선을 기초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상승하고 모으고 상승하고 누르고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누르고 쌍바닥이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금 실전 계좌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낙연 관련주로 좀 자리를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9월 이후에 뭐 토스뱅크 출범이라든지 뭐 토스 상장 관련된 어떤 종목군으로 좀 편입이 되면서 그 이후에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기다려 보고 J 콘텐트리는 현금화 하고요. 그래서 현금은 한 70, 그러니까 주식 비중 70, 현금 한 30% 정도 일단 보유하고 다음 주 전망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전반적인 종목들 일단 관망 의견을 주셨고요. J 콘텐트리처럼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은 현금 확보를 하면서 리스크에 대비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주식 비중은 70%, 현금 비중은 30%로 포트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포트 관리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 시간은 바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